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3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먹고 싶어서. 커피를 뜯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뉴스부터 상쾌하게 출발해 볼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왜? 딱 소리가 뭐야? 상쾌하게 한다니까 이거 음료수잖아요. 아. 뻑하면서 삼다수 피트병이 상쾌 아닌 거지. 삼다수 페트병이 숨을 쉬었어요 방금. 뽁 하고 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로맨틱 코미디 특집을 하게 됐습니다. 가을이. 예, 로맨틱 코미디, 줄여서 로코라고 하죠. 로코란 무엇인가? 로코는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나? 로코의 관전 포인트는? 그리고 1, 2, 3부를 거쳐 3편의 로맨틱 코미디를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란 영화를 첫 번째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영화들입니다. 500일의 썸머. 세 번째는 일본 영화 모테키. 네. 이렇게 3편을 이번 30회 방송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계란 한 판이에요? 우리 벌써. 맞아.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결방이 없었으면 벌써 했긴 했겠지만 그래도 벌써 30회라니. 저 왜 이렇게 오래 봤어요? 지긋지긋합니다. 두 번째 뉴스. 시온님에 대한 팟빵 댓글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랬어요? 예,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음흉스러운 시온님 좋아요. 굉장히 포인트를 집어내는 있으시네요. 네. 두 번째, 계속 듣다 보면 시온님, 시옷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시옷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옷이죠. 네. 예, 그 시옷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시온님 성격이 밝고 활발하고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모두 맞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갑자기 다른 거에 대표님 정지했어. 대표님 지금 왜 내 눈을 자꾸 피해? 아니다 뭐. 대표님 지금 스튜디오 방송 책상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지. 있습니다. 방송 준비하고 있지 나는. 앞으로도 청아하고 맑고 음흉스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 요새 방송을 듣고 있는 제 지인들 있죠. 이 지인분들이 이 대표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조금 있어요. 저요? 예. 대표님 목소리 되게 좋아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 그리고 선량한 성격이 목소리에 묻어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예, 진실은 소중합니다. 그러신데 왜? 이번에 별명 연산규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쉽게 인정합니다. 저는 사악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선량하시다는 저는 거예요. 사악합니다. 작가님 인정 안 하잖아. 내 안에 사악함을 느끼거든요. 사실. 빅뉴스. 음. 지난주 밥 딜런의 가사를 정리해서 이거 왜 빅뉴스야? 몰라. 이것만 자기 얘기니까. 네. 뭐야? 아니 그 아날람 애청자이신 라임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교주님 낭독하실 때 장난 없이 이분이 묻히시네요. 이미 교주님이야. 내 말이. 작가님도 아니고. 오디오북 내주세요. 아날람의 모든 여성 애청자들을 위해 오디오북 출간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도 하자. 우리 그러나 한번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사드의 책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하자. 본인 목소리로 사드랑 그리고 감시와 처벌이랑 요거 낭독으로. 그런 사드라고 걸로만. 하니까 뭐라고? 사드 후자. 사두작. 사두작의 책이랑 그 책 이름이 뭐죠? 그거랑 소돔 그래 쌀로. 그거랑 저기 뭐야 감시와 처벌이랑 어때요? 고딕하게 목소리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나 여기서 거절해야 되는데. 순간 마음속으로 라임님이 기다리고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지나갔어요. 예. 아니 왜냐면 그걸 런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순수한 팬심으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최종 그렇죠. 다운로드 수는 과연 이 세계의 어떤 그치. 특이점이 어떻게 발견되지 맞아요. 않을까? 빅뉴스 시간입니다. 왜 빅뉴스 또 또 있어? 있어? 뭐 우리 뉴스 데스크야. 두 번째 빅뉴스. 저번 시간부터 이상하게 뉴스가 길어. 우리 시대 모범 광고주 평산네이처 사장님께서 드디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전화상으로나마 접촉에 성공을 했는데요. 연락을 해오신 게 아니라 제가 연락을 드렸다니까. 자세한 접선 내용은 역시나. 광고 먼저 네. 듣고 와서 소개하겠습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뉴 아로니아진이 경제지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2016년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어요. 우와.
그런데 이거는 접선 내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신제품 출시 소식이 있어요. 음. 아직 완전히 이게 런칭이 되지 않았는데 아로니아 진이 이제 최대한 간편하게 만든 거긴 하죠. 그렇죠. 물에 타 먹는 예. 거니까. 근데 이게 비타민 덩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구, 음, 속이 좀 이렇게 받친다던가 그럴 수가 있죠. 공복에 속이 먹어야 되니까. 쓰리다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아예 캡슐로 출시 준비 중이신데요. 아 되게 편하겠어요. 예. 하루의 영양을 다 담았다고 해서 하루니아 진으로 이름이 정해졌다. 이름 좀 너무 편하게 지으신 감 없지 않지만 네. 굉장히 편하게 지으셨어요, 이름을. 네. 사장님답게 시크하게 지으셨는데 이런 내용을 교신 결과 확인을 했고요. 그 후로 평산네이처 사장님은 또다시 침묵 중입니다. 이 사장님이 제가 억지로 네. 캐서 들은 네. 정보입니다. 이거를 예. 아. 뭐 없냐 뭐 하세요? 뭐 와. 어떠시냐? 내놓으세요. 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했더니 나온 얘기죠. 사장님이 요 말 앞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는 평생 을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러저러 한 거를 잘 몰라서 모범 광조세. 저 지금 금방 찡했어요. 너무. 그래서 사실 전화도 안 하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앞으로도 아니요, 그럴 거다. 맞습니다. 네. 너무 자, 정말 좋으십니다. 아, 저 네. 조금 찡했어요. 하루니아 진. 네. 네, 여러분 하루에 하나를 먹을 수 있는 하루니아진. 그래서 을은 을인 건 상관없지만 광고할 걸 내놔라. 네. 우리도 뭔가 멘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아니 이게 뭐냐면은 맨날 그 음원만 틀고 있잖아. 우리 어쨌든 돈을 받는 저희 사람 음원 좀 입장에서 바꿔달라는 얘기 저 주변에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제발 너 목소리가 제일 거슬린다. 음원 좀 어떻게 안 되냐 주변에. 나도 마찬가지 심정이다 얘기해줬어요. 아니 왜냐면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광고를 이렇게 좀 어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 광고를 스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한마디라도 안녕하세요 아로니아진입니다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건덕지가 없죠. 뭐 밑도 끝도 없고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 없이 바로 본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볼만한 로코 첫 번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로코란 무엇인지, 그 전에 먼저 로코의 기원은 무엇인지, 또 우리 이런 거 캐는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농부대요 고구마 줄기 캐는 것처럼 뭐 이렇게 캤어. 고구마 줄기. 자, 우리가 보통 여성향 소설이라 그러죠. 네. 사실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여자라만 읽으라는 법은 없죠. 저도 사실 뭐 좋아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여자들이 나 좋아한다의 느낌이 많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무협지 같은 것도 여자들도 읽지만 남성향 소설인 건 뭐 맞으니까 네. 여성향 소설의 창세기. 근데 그 향이라는 말이 네. 네. 사실 일식조어라서 음. 약간 우리가 좀 너무 외래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본 말이 사실 여성 취향, 뭐 무슨 풍 이런 것처럼. 여성이 선호하는 정도로 우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 보고 발해가 뭐냐. 네. 발해가 맞아 난다. 맞아. 우리가 너무 은어를 속어로 썼는데 제가 솔직히 반성하는 게 편집하면서 발해가 난다. 저도 모르게 이거 병 큰데요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무심코. 이런 말 우리가 좀 순화를 해야 돼. 네. 순화합시다. 네. 네. 몰입을 방해한다. 오늘도 뭐 그런 단어들 좀 순화해서 쓰는 걸로. 네네. 네. 여성 취향 소설 창세기 오만과 편견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저한테 오만과 편견은 키라 나이틀리라서 왠 자꾸 느낌이. 난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오만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아, 오만이란 사람이 네. 어떤 그 편견에 대한 이름인 줄 알고. 중동쯤에 있나요? 뭐 그런 네. 느낌 있잖아. 아, 석유왕. 뭐 그런 약간 석유왕 느낌, 좋다. 왠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소설의 정체나 시대에 언제 발매된지 이 정보를 모르고 오만과 편견이라 그러길래 난 이게 로코가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왜 무슨 선박왕 오나시스 이런 것처럼 네, 네. 그것도 오만이라는 사람이 아, 뭐 약간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이다. 뭐 느낌이. 그 느낌. 북아프리카 그 부유한 부자가 음. 자기의 편견에 맞서서 뭔가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당신. 인생의 현자 타임 왔다 이런 그 소설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바니아 정도 되는 나라의 한 이건희 정도 되는. 네,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좋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내용을 듣고 확 깬 거지. 프라이드 앤 프레저디스죠. 네. 오만과 편견. 자, 순정물, 로코물, 그리고 할리퀸물의 성서이자 원전이죠. 할리퀸이 뭔가 싶었거든요. 저는 네. 캐나다 출판사 이름이에요. 이게 캐나다 거예요? 외국 건 줄 알았는데 캐나다인 줄 몰랐네. 그러게요. 한국으로 치면 대본소 무협 같은 네, 찍어내는 대본소 로코. 소설이죠. 예. 근데 할리퀸은 이제 동일 플롯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남주는 직업이 계속 바뀌어. 유럽의 영주였다가 그다음에 중동의 석유 왕이었다가 계속 바뀌고. 네, 사장님이기도 하고 상사기도 하고. 아니 할리퀸 재밌는 게 우리 때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 몰래 본다라는 느낌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무협지는 남자들이 많이 읽다 보니까 어른들도 알아요. 형들도 많이 읽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야하고 보통 성인 소설이다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야. 네.
우리가 성인 소설을 이 무협지를 피면 제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음. 뭘로 대본소 같은 데 가서 봐야 되는데 할리퀸은 표지도 깨끗하잖아. 조그맣고 조그맣고 그리고 포켓북이었잖아요. 왜 뭘 이게 뭐 여성 혐오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어른들 우리 때는 어른들 기준에선 여성 딸내미들은 좀 뭔가 되게 그렇지 않을 남- 것이라 어. 생각하고. 남자애들보다 좀 언나감이 덜하다라는 네네. 차원에서 여성들이 읽는 책이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그런 의미의 제지는 안 했어요. 아 저거 깨끗해 보이고 그런 읽는구나. 따님의 일기장에 오빠 누구랑 누구랑 어. 누구랑 만나는 걸 찍고 있는데 모르죠. 혼자 비엘물 쓰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할리퀸은 의외로 만약에 여성 형제가 있는 집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무협지는 의외로 형이 군대 간 형이나 이렇게 잠깐 남겨뒀어도 이렇게 조금 제지가 되는데 근데 할리퀸을 보면 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드는 남자애들이 많아요. 대표님. 왜냐면 특히 이게 난 무협이 약간 나랑 약간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됐거든. 왜냐면은 이게 뭔가 그 슈퍼 파워 이런 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뭘 자꾸 타고나. 맞아. 그리고 말도 좀 어렵고. 어. 물론 이제 허무맹랑한 건 할리퀸은 매한 같은데. 맞아요. 이 허무맹랑함의 설정치가 예를 들어 내 앞에 어쨌든 요트를 가진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와 요트를 날려보낼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건 좀 손에서 뭔가 이렇게 튕겨갖고. 그게 이제 발해가 난다를 순화해서 몰입을 방해하는 순간이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무협의 세계도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사부의 공력을 한 번에 흡수해버리잖아. 그렇지. 뱀파이어 같은 놈. 앞에 정지하고 앉아보거라. 그래서 하지만 손바닥으로 주인공이 또 문무성과 문살성을 다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부가 알아보고 그런 주는 거죠. 단어를 아는구나. 시온님 무협 저도 무협 좋아하시네요. 좋아해요. 난 지금 처음 들었어요. 난 그 그래요? 단어도 몰라. 내가 진짜로 무협을 무협지는 거의 한 권도 안 읽었고 한 앞에 조금 읽다가 진짜 못 읽겠어서 못 봤고 그리고 내가 봤던 거는 우리 때 그 이영걸 한참 나올 때 거대한 의천도령기. 맞아 의천도령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는데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때 내가 미스테리였어요.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야. 제가 무협 세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언젠가 한 번은 네. 제가 그 무협의 비밀을 한번 풀겠습니다. 그러시죠. 무협 작법의 그러니까 비밀을 우리는 한번. 그럼 어쨌든 이 오만과 할리퀸, 편견. 할리퀸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이제 대본소 무협처럼 찍어낸 연애물을 찍어낸 출판사인데 그러면서 연애물의 클리셰를 또 정립하기도 했어요. 원래 찍어내면 또 정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립된 클리셰들은 사실 다 오만과 편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의 저자죠. 제인 오스틴. 네. 제인 오스틴은 마고 할매 로코예요. 여성 창조신. 제인 오스틴은 기본적으로 젠트리 계급의 여성이에요. 젠트리 계급이 영국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부르주아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1775년에 태어나서 1817년에 돌아가신. 작가님 웬일로 1900 안 했다. 이건 7자는 9자랑 좀 달라가지고 41세에 요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요절 이유도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병이 한계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작업을 하는 환경이 골방에서 그러니까 폐병부터 시작해서 이게 많았는데 젠틀이란 건 귀족은 아닌데 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당시 편견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본도 없는 것들이 돈만 많아. 맞아요. 요거지. 맞아요. 딱. 고소득 전문가인데 그 고소득도 귀족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고소득도 아니에요. 근본도 없는 게 나라로 치면 양반 계급이다라고 하는데 양반의 느낌은 아니고요. 중인?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같은 사람들. 근데 사실 이때 허준, 이런 젠트리와 주인공 이제 남녀주의 그 계급 차이가 누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나 요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젠트리와 귀족의 계급 차이에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온 세계관의 차이는 거의 청나라 사신과 제주도에 있는 그냥 중인 정도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 완전 그만큼 떨어져서 차이가? 그 정도의 언어 문화적 완전 그냥 그 정도 차이래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굳이 따지자면 그게 단순히 양반 대 중인 그러니까 허준이 뭐 좀 뛰어나서 허준이 들어갔더니 뭐 양반 따님이 뭐 양반 그래도 뭐 동시대에 이렇게 비슷한 문화들 보고 있고 이런데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세계관 정도가 아니고 완전 진짜 왜냐면 쓰는 언어 용어 보고 잘한 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예를 들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과 우리와의 차이 정도? 분명히 그분과 우리는 어떤 언어라든가 세계관 자체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죠. 젠트리는 어쨌든 일을 해서 그 자기 전문직 분야가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교양이 뭐 이쪽 교양도 있고 저쪽 교양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를 들이파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법률가가 됐든 의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그런데 당시 귀족들의 세계 속에서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아는 게 천박한 걸로 여겨졌대요. 춤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넓고 얕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우아한 삶이죠. 그 모든 교양을 맞아요. 다방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아야죠. 물론 자기 소유의 토지도 있죠. 젠트리도. 하지만 귀족에게는 감히 옮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프 남작, 준 남작이에요. 옛날에 이제 공우백자남이라 그래서 남작이 귀족의 말석이잖아요. 반 정도 남작이다 너네는. 그러니까 평민은 아니고 딱 그 정도. 일본으로 치면 묘지타이토?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그 다자이 오사무 하면서 자기 가문의 문장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감히 허리에 검은 차고 다닐 수 없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권위, 영지 이런 걸 다지는 정통 귀족들한테 컴플렉스를 지닐 수밖에 없죠. 그지. 아니, 우리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쟤네는 말이야. 황혼 장상희 씨가 따로 있나? 근데 말투도 옛날에 진짜 귀족들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걷는 자세부터 말투까지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지금도 영국의 영어를 쓰시는 분에 의하면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귀족 출신 그 애들이 쓰는 언어와 영어와 그냥 일반 출신 영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계급의 딸로 제인 오스틴은 타고났고요. 미녀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교양이 굉장히 풍부했대요. 머리가 좋았고 재치도 있었고 그래서 마치 로코에 나오는 것처럼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본인이네 그냥. 소녀 시절부터 연애 매니아. 동네 싸교 댄스 파티에는 빠지지 않았대요. 재밌었겠다. 그래서 그렇게 춤 추는 걸 좋아했대요. 춤도 잘 췄고. 재밌었겠다. 동네 어른들의 평이 쟤는 춤에 미쳤다. 여자애가 말이야. 분홍신을 신고 있는. 아버지는 또 동네 교구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딸인 거지. 먹고 사는 집딸. 슬슬 결혼할 때가 되니까 연애와 돈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분의 소설에 줄줄이 나올 문제가 본인에게 터지는 거죠. 자, 20살에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사랑에 빠져요. 청혼받기 직전까지 가요. 하루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왜 그 시그널이 오가잖아. 청혼받기 하루 전에 바로 전날 밤에 남자의 가족들이 남자를 붙잡은 거죠. 반대한 이유는 자기 집 아들이 좀 더 부잣집에 장가가야 되니까. 일찍 좀 반대하시지. 할 거라도 네. 좀 일찍 하시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설픈 젠트리 계급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죠. 사랑에 실패하고 남자에게 실망하고 들어눕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워낙에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 힐링 차원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저번 시간에 작가님 얘기했던 야설수라는 거랑 비슷한. 비슷한. 네. 원래 소설 제목은 초기 습작이 첫인상. 이것이 훗날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이 바뀌어서 발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500일의 썸머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친구가 썸머랑 이렇게 썸머 안 돼서 앓고 있을 때 그 앞자리에 있는 친구가 소설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한테 원래 사랑을 읽는 거는 소설 쓰는 거다. 여기서 나온 건가요?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걸 뭔가를 해보라는 거는 창작에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건 이제 되게 세련된 조언이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지. 어디 가서 여자 만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질펀하게 놀고 와. 룸이나 갈까 뭐 이러지. 작가님 좋아하는 단어 질펀하게 놀고 와 하겠지만. 저 그 단어 안 좋아합니다. 네, 자주 쓸 뿐입니다. 모든 로코와 트렌디 드라마를 떠올려 보면 안 좋은 첫인상, 전개의 교본이죠. 서로 막 저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저 여자 이상한데 하면서 투닥대다가 이렇게 뭐가 되잖아. 오만과 편견도 남자 주인공인 달씨. 미스터 달씨. 네, 첫인상은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제목이 첫인상이에요. 콜린 퍼스 이셀프. 네. 진짜 콜린 퍼스 이셀프예요. 제인 오스틴은 사랑에 실패한 후 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품도 좋은 그러면서 나만 사랑해주는 그러면서 정통 귀족인 남자. 그러니까 이게 신데렐라랑 맞는 게 나를 발견해준다가 이게 기본 어떤 모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또 이 얘기하는 나의 진정성, 내 안에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외모나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닌 그런 걸 뛰어넘어서 푸시해가지고 나를 마음속 보석을 봐주는 사람. 그런 왜 사람. 동아시아의 천하쟁패, 천하통일 이야기 보면 항상 이제 책사나 장군들이 나오는데 그죠, 거기도 나를 그런 알아주는 나를 발견해주는 지음,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 죽는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삼국지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스토리 오브 쓰리 킹덤스가 아니에요. 역시 로맨스 오브 쓰리 킹덤스예요. 영재가. 그래서 보면은 괴물 비슷한 감정을 받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삼국지를 읽고 뭔가 이게 끈끈하다는 거지. 하여튼 그런 면에서 달씨는 츤데레 남주 캐릭터 원조이자 모범이죠. 사실은 날 알아주고 있었어. 겉으로는 틱틱대지만. 그런데 제인 오스틴은 연애에 또 실패합니다. 일단 초년작, 첫인상이란 제목의 초년작은 출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전에 없는 형식의 소설이다 보니까 명작이고 걸작인데 출판이 거절되는 거예요. 글을 못 쓴다가 아니라 출판할 자신이 없는 거지. 팔리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뭔가 이게 출판 찍어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27살이 될 때까지 슬럼프 비슷한 걸 겪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출판도 되지 않고 글은 계속 쓰고 있는데 연애도 안 되고 사랑에 한번 실패했고 그러다가 아버지는 또 은퇴해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도 좀 나빠지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미
치워줘야 될 나이인 거야. 그렇죠. 저 당시 벌써 18세기인데 요즘으로 치면 엄청 40살에 노처녀였을 거 40살. 아니에요. 눈칫밥 먹게 되고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아주 있는 집 자식에게 청혼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자기 편하게 창작 활동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성 같은 집에서.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거죠. 아버지 혼자 돈 버는데 오만과 편견의 그 배경이 되는 집안이 딸딸이 집안이잖아요. 네. 다 딸만 있어. 네. 원래 자기 집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출만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을 좀 잘 보내야 되는. 그래야 되는데 또 자기 그 사랑하는 언니가 또 생활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래서 청혼을 수락합니다. 수락하고 끙끙 앓아요. 들어누워서. 왜요? 싫어서. 남자가 음.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남자였던 거지. 본인한테 없었겠죠, 뭐. 그렇지. 음. 본인이 달씨처럼 남의 그 보석을 발견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싫으면 다 싫은 안 거야. 돼. 안 돼. 그래서 끙끙 앓고는 자기는 이미 첫인상을 완성했잖아요. 이때는 그 첫인상 나중에 오만과 편견이 되는 이 소설을 완성하고 났는데 이 소설 속 세계는 너무 완벽하잖아. 그렇지. 근데 자기는 돈에 팔려가는 요런 연애를 하게 될 요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돈에라도 팔려갈 수 있는 게 지금 그게 그것도 어딘데 나쁘지 않은데. 사실 27살 먹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여자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글도 잘 쓰고 문제도 있고. 하지만 끙끙 아니 앓고 진짜로 재치 있는 그 재밌는 여성분 좋아하는 남자 많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 안 따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음. 반대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아니 남자들이 아, 남자들이 재치 제인 있는, 오스틴이 그런 타입이었어요. 보통 이제 주변에서 뭐 남자들은 얼굴만 본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재밌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결국은 예쁜 애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제인 그런가? 오스틴은 결혼만 하면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잘 살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고 번복해요. 청혼을 수락했다 거절하죠. 양심적 청혼 거부. 양심적 결혼 거부. 그치. 자기 양심에 이게 그렇죠. 하면 안 돼. 반해서 옳지 안 않다. 되겠다. 근데 상대 남성에게는 진짜 엄청난 모욕을 준 거죠. 모욕이지. 당시 영국 상류층 사회에서는 매장당할 짓이죠. 아니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 영화계에서 시나리오를 돌릴 때 시나리오를 깐단 말이야 어떤 배우가. 네. 근데 이게 누구를 까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차선으로 왔다라는 거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 중에 대다수는 까고 누군가는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순서를 되게 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 번에 보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구나. 동시에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잘못 정하면 이게 원래 이 사람을 안 거치고 예를 들어 시호님이 A급이고 네. 시호님보다 조금 발음이 있지. 예를 들어 홍 작가님이야. 음. 근데 홍 작가는 이거 해줄 것 같은데 시호님이 좀 최고란 말이야. 그럼 일단 안 돼줄 것 같아. 시호님한테 먼저 보냈는데 시호님이 깠어. 그다음 내가 홍 작가한테 가자고 홍 작가 자존심 상한 거야. 아니 근데 시호님을 안 거치고 내가 홍 작가한테 먼저 왔다고 얘기를 어필을 하면 홍 작가가 역시 하면서 해줬을 거란 말이지. 요 운이 있잖아요. 거. 근데 이제 요 시대 요 결혼이 네. 그런 거잖아.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까였잖아. 음. 그러면 까인 남자도 그렇고 여성도 또 마찬가지. 어쨌든 까인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에서 가치라고 해야 되나? 좀 옳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거죠. 흠결이. 그 까인 남자잖아. 문제는 뭐냐면 제인 오스틴은 수락했다가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더한 거지. 더. 이 거절은 앞으로 나는 청혼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치. 한번 이렇게 물을 먹인 여자한테 누가 청혼이 들어올 것이며 이미 나이도 27살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생 결혼은 글렀구나 라는 말하자면 뭐랄까 이제 그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작품 활동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현실에서 실패한 결혼 성공 스토리를 소설 속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제인 오스틴의 이런 설이 있죠. 이게 널리 알려진 설인데 생전에 성공도 못하고 불우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큼의 명성을 얻지는 못했어요. 이건 모든 고전 작가들의 공통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작품이지만 그때는 영국만 이렇게 좁은 세계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국 근처나.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생전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제인 오스틴. 글을 읽고 출판에서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유와 어떤 교양이라는 거 되게 제한된 사회다 보니까 네. 제인 오스틴의 성공은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성공이죠. 솔직히 말하면. 여성이 문학으로 성공했다. 여성이 문학으로 그러니까 여성향 소설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일본식 외식 표현이라고 했지만 여성이 행복해지는 여성이 쓴 소설을 남성 귀족들이 열광적으로 읽었다는 것. 요것이 이제 제인 오스틴의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요. 원래 이제 처음 발표된 것은 그러니까 처음 쓴 게 아니라 처음 발표된 것은 이성과 감성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원제가 더 유명하죠. 센스 앤 센서빌리티. 이걸 발표하고 첫인상은 이제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꿔서 또 출간을 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모두까기 인형이에요. 그녀의 소설들이 다 모두까기 인형. 상류층도 비웃어, 젠트리 계급도 비웃어, 여자들은 다 된장녀고 남자들은 정말 진짜 멍청한 그 마초들이죠. 돼지들이고 근데 그 중에 딱 개념남 하나 있거든요. 요 둘이 매치가 되죠. 그게 전형적이죠, 진짜 로맨틱 코미디. 그렇게 만나야지. 네. 상류층들을 그렇게 조롱하는데 상류층들에게 인기를 끌죠. 훗날 조지 4세가 되는 왕세자조차도 제인 오스틴의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궁정 파티에 초대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로코의 함정. 뭔가요? 모두가 개돼지인데 그 중에 주인공 남녀만 유독 반짝이는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게 나. 난 줄 알고. 그게 나. 모두가 지금 다 그게 나거든. 입을 거기 하지. 거기다 하지. 단지 안 개돼지들 이거는 다 하거든. 내가 아니지. 원래 제인 오스틴 마지막 소설이 엠마인데 네. 그거를 원래 자기 가족한테 헌정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언니한테. 네. 그런데 왕세자가 궁정에 초청했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가서 술 따라주는데 안 마실 수 있어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왕세자에게 헌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뭐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완전히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꽤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궁정 혼자만의 파티에 능력으로. 초청될 정도면요. 난 이제 직업적으로는 여성으로서 대단히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명성으로서는 당시 이미 그 잘 쓰는 정말 대단한 소설가다라는 명성은 이미 생전에 누렸습니다. 그런데 완연한 문학적 꽃을 이제 피우려는데 온갖 병의 합병증으로 그만 요절하고 마는 거죠. 오만과 편견 대표작이죠. 자, 이게 성서라고 제가 아까 그랬는데 로코, 트렌디 드라마, 할리퀸이 추구하는 모든 게 다 있죠. 이런 장르들이 흔히 성취하지 못하는 게 보통 작품성이라 그러는데 작품성도 있어요. 오만과 편견의 문학성? 문학적이죠. 일단 상업적으로만 봤을 때 남자가 봐도 재밌어요. 여주한테 감정이 입이 되거든요. 또 재밌는 작품은 사실 남녀를 가리지 않죠. 근데 진짜 문학성은 이거라고 저는 봐요. 당시에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차원적인 욕망, 얄팍함 이런 걸 모두 까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이란 건 그걸 깔 만한 지성과 교양이 있어도 그 번쩍거리잖아요. 그 번쩍거리는 삶을 그들의 삶을 또 욕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얄팍함을 지적하고 발견하는 나조차 그 얄팍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잖아. 솔직한데 그래서 이 뭐랄까 설정 장치가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와 나를 발견해준 혹은 내가 발견한 혹은 그녀들은 우리 커플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을 만하다라는 게 어떤 이 로코의 또 마지막 안전장치잖아요. 마땅한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게. 안전장치도 너무 기술적으로 정밀해. 정밀하죠. 그게 정밀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정말 다 된장녀 남자도 마초 똘마초 쓰레기 막 이렇게 몰입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설정이 안 맞으면 쥐들도 똑같으면서 그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속물이 아닌 여주에게 돈은 중요치 않아. 돈 대신 순수함을 추구하며 자존심을 지킨 결과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는데 보너스로 부유함도 따라오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뿌린 물을 맞고 내가 그 돈은 봉투를 거절하지만 결국 그 기업은 다 내 것이 되는. 여기서 한국 드라마의 로맨틱 주로 드라마 쪽으로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뭔가요? 자, 거기까지 방패했잖아. 네. 나를 발견해준 남주 혹은 보통 이제 드라마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남주가 나를 발견하죠. 네. 생각보다 너는 3순위로 치면 뚱뚱하고 별로 안 이쁘고 노처녀지만 너는 정말 좋은 여자야. 매력 있는 여자야. 난 널 사랑하게 되었어. 여기까지. 네. 이제 3순위니까 이제 좋은 드라마인 건 이제 그거를 충실히 풀어냈다는 건데 보통 이제 한국 드라마의 특이점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래서 내 남자, 나 권력진 남자 내가 발견했잖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보너스로 그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기가 온다. 그럼 이 보너스는 지켜야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후계자 구도 뭐 그런 거 있잖아. 후계자 구도 돼서 그걸 막 도와줘. 그걸 도와줘야 돼. 어떤 머리를 막 써가지고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의 최고봉이 뭐냐면 상속자들입니다. 미션 컴플릿까지. 상속자가 얼마나 섬찟한 드라마였냐면은 나는 사실 상속자의 주제를 한마디로 그 뭐죠? 차명계좌로 지킨 내 사랑. 아니 진짜 이게 뭐 윤리도 뭐가 없어 그냥. 차명계좌로 지킨 내 사랑. 차명계좌로 지킨 내 사랑이야 그게. 그 드라마가 그래서 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로 발해가 나는 거야. 몰입감을 방해하는 거야. 그냥 그거잖아. 편법, 탈법, 초법에. 그러니까 모두가 호가 삼합도 아니고 말이죠. 모두가 경영권을 쥐기 위해서 네.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상속자인데 경영권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꼼수로 빠져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도 결국은 그 사이에 그런
어떤 꼼수와 술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은숙 작가님의 매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몰입성을 선사한다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정말 정신이 아득해졌어 이게 바로 그게 내가 볼 때 한국 드라마의 특이점인 것 같아. 거기서 이걸 지켜야 돼. 나에게 보너스로 올 이거를 지킬. 놓지 않는 거죠. 놓칠 수 없어. 어차피 상속자가 나를 사랑했어. 그럼 이제 우리 사랑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 어떤 놈이 내 거에 손을 대라면서 여기가 이제 한국 드라마의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지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어요. 그 탕웨이 그거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맞아. 그거잖아요. 제인 오스틴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 모두는 속물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제인 오스틴 스스로의 속물적 욕망까지도 정돈해서 솔직하게 그쵸? 반영이 돼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그때 왜 자본주의 시대로 확 넘어가면서 네. 시대가 변하는 그 공기에서 연애상이라든가 사람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를 굉장히 잘 묘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상을 예술가들은 먼저 제시하죠. 그렇죠. 자본주의가 다가오는 시대인데 네. 자본주의 시대에 흥할 장르 하나를 먼저 던져놓고 요절했지.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대단한 점인데 제인 오스틴은 우리 모두는 속물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상속자들은 속물 레이스를 F1 레이스를 아니 근데 여주는 끝까지 어떤 굉장히 순수한 나는 그것도 불편한 거지. 그래서 남자가 결국 내가 온전한 사람이서 너를 지키거나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 있잖아. 그것도 되게 불편하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당차고 당당하고 막 그런 여주가 남주랑 같이 이어지면서부터 애가 바보가 돼요. 우나 로코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아. 물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다 바보가 되니까. 왜?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왜 IQ가 낮아져?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정치산자가 돼. 한정치산자인데 내가 그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능력치가.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한정치산자가 돼도 배가 아프면 설사가 났구나라는 건 인지는 해야 되는데 한정치산 사랑에 빠진 순간 이게 배가 왜 아프지? 뭐지? 막 이러면서 모든 거에 그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치매 걸리잖아요. 그걸 맞아, 약간 뭐 맞아. 자꾸 순수함으로 배고프다 포장하니까. 오만과 편견도 그렇고 상속자들도 그렇고 로코. 자 로코라고 하겠습니다. 네. 로코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욕망을 읽을 수가 있죠. 그쵸. 사실 그게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왜냐하면 로코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로 아직 알아보지 못한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장벽 오만과 편견처럼 첫인상 같은 거지. 뭐야 재수없어라든가 그런 외적 거고 장벽은 계급이 이 계급이죠. 주로 자본주의 시대니까 계급이죠. 그래가지고 재벌의 아들과 일반 서민의 딸과 뭐 이런 식의 그 혹은 반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게 이제 로코의 시대상에서 그 외적 장벽과 내적 장벽이 뭐냐면 내적 장벽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시대상에서 많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진화가 되어 보고 있는데 외적 장벽이 어디까지 진화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거에 차차 나오겠지만 사실 되게 웃긴 게 난 이게 웃긴 거예요. 외적 장벽이 사실 제인 오스틴의 이 오만과 편도 어쨌든 있는 집 뭐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이 사랑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하도 클리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세계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환타지 같은 거야 너무. 그렇죠. 역으로 오히려 너무 그래서 오히려 몰입을 방해해 이제는. 왜냐면 그게 되게 역설적인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거야. 네. 오히려 제인 오스틴 시절에는 그런가? 가능할 수도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한 15년 전에 로맨틱 코미디 정도만 돼도 네. 그러지 말란 법은 뭐 이렇게 네. 됐는데 그럴 안재욱 수도 씨나 있는데. 최진실 씨가 아직 한창이던 시절만 해도 네. 그런 풍이면 재밌는데 정도인데 지금은 아까 계급이 더 공고해졌잖아요. 공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너무 한타진 거예요. 그러려면 상속자처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리얼리즘에 천착하니까 이게 어쨌든 그냥 말이 되게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되게 설계해준 순간 바로 상속자들처럼 되는 거야. 사명계를 지키는 사람. 뭔가 되게 왜냐면 그걸 환타지로 약간 좀 상큼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안 돼. 되게 강렬해지는 거야. 되게 레아루가 되려면. 엄청 핍박이 강해지고 네. 막 그게 돈 내나 이것들아. 그래서 막 근데 상속자들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 국가기만 해도 다 총 들고 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관전우리에 총 겨누고. 내가 그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이 무서웠던 게 네. 그분 왜 장동건 씨랑 김하늘 씨가 했던 그 뭐죠? 나이든 남자들 얘기. 신사의 품격. 네, 신사의 품격. 거기서도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뭔데요? 거기 뭐냐면 김하늘이 선생님인데 네. 김하늘 씨 선생님이 애랑 싸운 거 어떤 애랑. 근데 어떤 애가 좀 부잣집 애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싸워서 걔가 좀 어떻게 했지만 때린 건 잘못한 거니 사과하러 가자. 사과하러 갔는데 그 엄마가 이제 감히 뭐 이런 식인 거지. 사과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장동건의 친구인 분이 아내가 엄청 그 지금 사과하러 간 그 엄마보다 더 상위에 있는 김정란 사람입니다. 씨가 김정란 씨. 네. 역할했던. 그분이 그래? 그래가지고 되게 거만하게 가가지고 근데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누구 엄마 잠깐 봐요 이래가지고 사과를 거의 받아내.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어떤 그 장르적 쾌감이잖아.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내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최고의 명장면이야. 안 좋은 의미로. 봤어? 이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야. 완전 소름 끼치지. 완전 소름 끼치지. 장난이다. 소름 끼치지. 난 이거를 근데 너무 레아루다. 초중고 교재로 써야 된다 생각해. 얘들아 신자유주의 시대야. 난 그래서 잠깐 의심했어 이게 지금 나를 거리 두어서 원래는 이게 그렇죠. 작가라는 게 이런 작품을 거리를 둬서 그렇죠. 이런 세태를 풍자해줘야 되는데 너무 진심으로 나에게 자기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사이다 썰로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 로코의 특이점이라는 거. 잠깐만 사이다 얘기하니까 그 생각 나는데 요새 우리나라 커뮤니티에 들불처럼 번져 있는 사이다 썰. 네. 그것도 다 권력과 위계에 의한 사이다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상속자질에 나온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어쨌든 우리는 영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영화로서의 로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영화에는 플롯이 있습니다. 네. 로코란 무엇인가? 플롯은 되게 짧지 않아요? 로코의 플롯이란 거는 각자 사정이 있는 남자와 여주가 만나서요. 처음에는 서로 싫어하죠. 갈등하게 되다가 어쩌다가 뭐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가 각자의 사정은 급격히 나빠지고 둘이 함께 엮인 일이 극적으로 잘 되고 각자의 문제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두 사람은 드디어 사랑을 확인하면서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혹은 뭐 이런 식이죠. 우연히 마주친 두 남녀가 아웅다웅 좌충우돌하다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그들은 과연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닌가? 뭐 아니면 새드 엔딩이고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 뭐 엇갈림과 결국 이어짐 이런 식으로 소결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단함에 있어서 로코가 그 시대의 뭐 어떤 성윤리라든가 결혼관념이라든가 연애관념의 리트머스지랄까요? 약간 현실 반영이기도 하고 외연이 어디까지인가의 한계를 실험하는 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골격은 거기서 거긴데 그죠. 어떤 인테리어, 질감을 입히느냐 거기서 이제 또 시대상이 반영된다는 그죠.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보수적인 어떤 연애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외연의 그 어떤 경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들의 캐릭터의 몰입도라든가 이 공기라든가 그걸 빼고 그 어떤 행위로만 만약 그런 소설들 그런 것들을 뽑잖아요. 네네. 그럼 다 막장이에요. 다 막장이에요. 뭐 형제가 같이 한 여자랑 자고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거에 기억을 대한 잃은 사람을 납치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동물원이지 뭐. 완전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서 윤리의 어떤 그 경계 그리고 규범의 경계를 굉장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뭐랄까 뭐 본보기라고 해야 될까 교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로코 하니까 이런 생각이 헬리퀸 그리고 트렌드 드라마 조상은 네. 오만과 편견이지만 말이죠. 네. 약간 분화가 됐잖아요. 로맨틱 코미디는 남주와 여주의 어떤 경제적 위치가 됐든 매력이 됐든 뭐 계급이 됐든 그런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 해당 사회에서의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좀 비교적 거기서 거기라는 비교적 비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로맨스는 기본적으로 신데렐라 스토리고 여기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로맨스물은 신데렐라 스토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멜러 어떤 남과 여 혹은 어떤 남남이든 여여든 간에 네. 어떤 사랑을 애정을 느낀 사람들 간의 감정을 다루는데 그걸 이제 질퍽이래. 그거를 좀 더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나는 질펀인데 저 사람은 질퍽이야. 둘 다 더러워. 제가 좀 더 둘 낫습니다. 다 더러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내가 좀 사랑을 더 느낀 괜찮아요. 사람의 어떤 흥망성쇠랄까 그 네. 연애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좀 더 진지하고 리얼한 느낌으로 그리면 그냥 좀 로맨스물 더 감정에 치중한. 좀 더 멜로에 가깝고 거기서 이제 코믹이란 톤을 넣어서 좀 더 우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톤 자체가 다른 거죠. 그 우화적인 느낌이 좀 더 왜냐하면 그냥 로맨스물 그리고 멜로물이 돼버리면 레아루가 된 말이야. 레아루. 근데 이 레아루는 아시겠지만 약간 보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음. 너무 예를 들어 같은 그 뭐랄까 그래 아까 상속자처럼 주 재벌 3세가 네. 어떤 자기 첫사랑의 여자 진짜 일반이다 못해 정말 가난한 여자애를 사랑한다는 게 레아루로 만약에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걸 코미디로 풀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발랄하고 재밌게 풀 수 있는 재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희석시킨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주와 여주의 어떤 권력 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권력 관계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들이 장벽으로 통해서 그 갈등 관계를 통해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로맨스물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비중 있진 않아요. 그 둘의 감정 자체에 이게 막 가는 좀 더 제가 로맨스랑 우리나라 트렌디 드라마 네네. 약간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돼 있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트렌디 드라마는 좀 로코 쪽이 더 많지 않나요? 로코 쪽, 그러니까 거의? 그 톤 앤 매너는 로코 쪽인데 네네. 그치, 그러니까 트렌디 드라마라는 건 어쨌든 나는 사실 트렌디 드라마라는 건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한국식 조어라 이것도. 왜냐면 그렇게 치면 로코가 아닌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것도 트렌디 맞아요. 드라마지. 트렌디한 그렇다. 드라마지. 그러니까 트렌디라기보다는 로맨틱 코미디냐 단순한 로맨스물 멜러물이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지 이거를 이 감정을 다루는 어떤 깊이라든가 그 세계의 그 톤앤 매너 같은 그 차원의 문제인 거지. 이게 이제 그 자체가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맨틱 코미디라고만 말하긴 좀 애매한 게 로맨스물에서도 코미디가 나오고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도 로맨스 멜로처럼 엄청 서정적이기도 하고 서정적이고도 레아루의 그 감성을 다 요즘 우리 지금 이제 바로 얘기할 네. 영화 실버라인 플래그처럼 네. 로맨틱 코미디인데 솔직히 이건 되게 레아루잖아요. 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목이 이거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실버 라이닝은 이제 한 저녁쯤에 이게 노을이 지기 전에 오후 한 4시쯤 됐을 때 그 정도 한낮일 저녁일 수도 때.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구름 뒤에 구름은 조금 까만데 그 실루엣을 따라서 햇볕이 쫙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버 라이닝이 된. 구름이 태양을 삼키고 있을 때 낮에 그러면은 구름의 윤곽선이 네네. 윤곽선이 근데 햇빛에 윤곽선이 빛나잖아요. 빛나잖아요. 근데 그 빛의 질감이 굉장히 깊고 환상적이잖아요. 근데 실버 라이닝은 굉장히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거 있죠. 어떤 미래가 나의 계획이 나의 미래가. 지금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지만 해가 저 뒤에 그런-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플레이북은 주로 단체 구기 종목에서 작전집을 플레이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매뉴얼 이런 정도 뜻인데 그러니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굳이 번역을 하면 빛나는 미래, 빛나는 앞날. 중간에 이제 보면은 그 심리 상담사가 남자 주인공한테 치료 계획을 세워라. 그 치료 계획 자체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 아닌가. 그러니까 빛나는 청사진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난 이 제목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비슷비슷한 얘기는 해줬는데 좀 더 명징하게는 오히려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코의 대명사라고 하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죠. 그러니까 왠지 이것만 하면은 그 모사를 하고 싶은 뭐 모사를 할 수 없는 어떤? 그 엄청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샌드위치 맥라이언이 장면. 이렇게 신음을 가짜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장면. 왜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남자는 모른다, 남자는 모르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맥라이언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왜? 난 사실 해리와 셀리 만났을 때가 교범이죠. 교범이죠. 왜냐면 그리고 이제 셀리가 귀엽고 엉뚱한 사차원 매력녀의 원조잖아.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이런 로코를 만들 때 아시겠지만 로코를 만드는데 함정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게 다 함정이거든요. 잘못 만들면 주인공들이 악덕이 돋보인단 말이야. 속물이거나 탐욕적이거나. 그렇다고 주인공들을 숭고하게 만들어서 또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또 코미디가 안 나오지. 그렇다고 약간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을 돋보여야 되는데 그 교범에서 절묘하게 이 사람들에게 몰입을 주면서도 이 사람들 약간 거리를 둬주는. 그러면 거리를 둬줘야지 웃기거든. 몰입을 주는 사람은 너무 내 얘기면은 너무 내 얘기면 안 웃겨요. 네. 왜냐면 내가 창필당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굉장히 그거를 잘 연출해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재밌고 웃기고 사랑스럽다라는 이 되게 양가적인 감정들이 모두가 다 동시에 나올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플롯도 굉장히 이제 많이 변주된 플롯이죠. 앞으로 네. 우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사랑이었어. 그러니까 남녀 플롯이죠. 사이엔 우정은 불가능해라는 다소 오히려 난 그 명제가 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명제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도 사실 이 영화의 연장선상에 있을 거예요. 로코라면 어느 정도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네.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끄러운 로맨틱 코미디물은 내가 못 보겠다 싶었어요. 진짜 시끄럽죠. 진짜 시끄러워. 진짜 말 많지. 여기 다 많잖아. 뭐 여기서 제일 말이 없는 사람이 주인공 엄마야. 엄마. 아니 이거밖에 약을 먹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그 왜 썸머에 나왔던 투렛 증후군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틱장애 같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말을 내뱉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 다 투렛 증후군이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핥히면서 그 다 말해.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주인공은 아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중간에 주인공 형이라고 나온 사람도 매한가지잖아. 나와가지고 난 잘 나가고 넌 정신병원에 갔지만 나 깜짝 놀랐어. 뭐 진짜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냐면 우리 아버지의 그 불법 그것도 도박을 내가 다 처리해주고. 그 가라 명의를 등록해서 너는 내가 집도 해결해줬지. 잃고 나 와이프도 잃었지만 나는 약혼도 하고 집도 샀지. 막 하지만 이러면서. 사랑한다 내 동생 이러잖아. 그 되게 이상하잖아. 난 진짜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인공은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다 걸리죠. 네. 그래서 그 아내와 바람 피던 같이 상대 학교에서 남자를? 같이 일하던 역사 선생인데 탈모인이라고 했지. 탈모인을 미친 듯이 팹니다. 미친 네. 듯이 패고 감옥 대신 정신병원을 갔다 오죠. 네. 와서 이제 그 전에도 상태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되찾겠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강박이 있으니까 이 강박만 계속 말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약간 되찾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생각이 되찾지? 이번에 보면서 영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그 필동님 가끔 네. 술이 좀 되거나 네. 혼자 신났을 때 약간 그때의 상태를 똑대서 캐릭터를 만든 것 같은 거야. 게다가 이 사람이 또 역사 선생님이고 역사 얘기하는데 약간 비슷한 거야. 대표님 바로 그 주인공 형이에요. 악덕 변호사.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그 생각했죠? 나도 그 대표님. 생각했어. 나도 어쩜? 저기, 좀 딱이네요. 근데 여주는 또 여주대로 자기 남편이 원래 경찰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그죠. 아니 교통사고였나? 교통사고 했어요. 교통사고기는 예. 해요. 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다가 그치, 남을 교통사고가 도와주다가 나서.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이 여자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자는 또 섹스 중독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섹스 중독인데 그 사실 섹스 중독은 자기 파괴죠 사실은. 자기 마음이 허하니까 몸으로 채우려는. 그러니까. 이게 음식으로 치면 폭식 같은 건데 또 영화에 재밌게 나온 게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잤어요. 여자도요? 여자도요? 네, 여자랑도 잤어요. 근데 거기서 그 남자 반응이 갑자기 얼굴이 동공지진을 그 얘기가 자, 정말 설마 하면서. 여기까지. 와이프 되게 툭 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와이프가 바람을 피워서 이 상황이 난 거잖아. 그죠. 근데 와이프에 대해서 모두가 와이프가 피해자로 자꾸 퉁치고 남자가 자꾸 미친놈이 되니까 난 그게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보고 그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얼른 미친 억울하지. 상황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사실 그럴 진짜 법하다. 억울해. 이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얘 상황에 1도 관심 없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지.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게다가 그 결혼 노래를 틀어놓고 다른 남자와 샤워를 하며 섹스를 하고 있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거기서 텐션이 안 끊기는 게 이상하고 근데 또 와이프가 피해자예요. 그 아내 내용상.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다 지 생각만 한다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야 나는 좀 그런 건 있더라고. 이게 모르겠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나 물어보고는 싶어. 뭐냐면 내가 미국 영화에서 느꼈던 감성 중에 그 미국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쿨시크하다고 느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별하면 끝인 거야. 결별하면 이제 그 순간 끝이니 더 이상의 뭐 그런 뭐 물론 자기들끼리 그렇다고 사람이니까 우리랑 똑같이 뭐 서로 찌질대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랬을 때 외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를 더 이상 이렇게 가타부타 뭐 이렇게 안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있는 것 그리고 같더라고. 이게 너무 폭력은 나빠 이쪽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외도도 폭력이잖아. 근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의미에서. 그 삶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사람들이 다 어쨌든 간에 폭력은 나빠라는 게 옳다라고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인공을 푸시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속이 터지잖아. 내가 지금. 사실 그 상황을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락하지 마, 다가가지 마.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인공 중에 친구 중에 예를 들어 막말하는 형이나 네. 미쳐 죽을 것 같은 이 현금 인축이 된 친구 정도가 아니면 얘를 토닥여 주는 사람도 없어. 심지어 이 사람을 가장 이해해줘야만 할 이 사람 전담 상담사 있잖아요. 네. 인도계 미국인. 네. 이 사람도 계속 괴롭혀. 이 사람도 하지마 자꾸 이러면서. 뭐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뭐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뭐 계획을 세우라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보니까 이거 말 자체는 맞지만 네. 이 사람한테 실제로 실효가 별로 없는 얘기 있잖아. 자기 일만 하는 거. 자기 일만 하는 거 그런 걸 한다는 거지. 난 상담했어.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남주가 어떤 노래만 들으면 미치는데 그 노래 일부러 틀어놨잖아. 맨 처음 상담에서 극복했는지 보려고요. 이렇게 못하셨네요. 그런 식이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를 이제 좀 그렇게 더 만든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사람들이 이것도 와이프가 바람 폈으니까 나쁜 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부러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다 무신기. 그러니까 우리 보는 내내 속 터지지 않아요? 네. 자꾸 왜 저건 가려지지? 왜 저 말을 안 하지? 저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댄스 경연장에도 되게 뻔뻔하게 나타나잖아. 나는 그리고 그런 생각했어. 접근금지 명령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선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 와이프가 어느 순간 쟤 저기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오면은 내가 물러나야 되거든. 접근금지 명령 받은 사람이. 그치. 그래갖고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난 그래서 사실 그 생각도 했거든. 그래서 그 스토킹하는 경찰이 와가지고 얘를 춤을 못 추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드라마적으로 재밌겠다라는 생각했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캐릭터가 약간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서로를 싫어하다가 좋아하게 되는가가 핵심인데 영화는 그거를 뜬금없이 해결해요. 그죠. 우연히 남자와 여주가 만나요. 근데 둘 다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 같이 원래 이제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4명이 앉아 있는데 그 식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남주는 남주대로 자기 말만 하고 여주는 여주대로 자기만 해. 근데 또 그리고 그 둘 다 4차원이야. 여주의 여주의 언니와 형부, 이 형부가 남주의 친구잖아요. 네네. 그 커플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문제 많은 우리 커플이잖아요. 주변에 되게 흔한 커플이잖아요. 네, 왜 진짜. 애 낳고 약간 뭔가 이 중산층의 어떤 이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서로가 약간 서로에게 그리고 홈 스위트 홈이 집중이 돼갖고 어. 이것만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 남편은 나름 이제 지금 현금 인출기가 드디어 된 거야. 그치. 본격적인 네.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테크트리를 타서 내 인생 어떡하지 하고 근데 또 이제 일 싫다는 말도 끝나고 못하고. 일 끝나고 쉬려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와이프가 독재자야. 근데 홈스위트 홈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나 그래서 웃겼던 게 그 아이팟 주면서 왜 자기가 나도 주차장 가서 하면서 메탈리카 메가데스 이럴 때 너무 이러잖아요. 그 너무 리얼한 거야. 속삭이는데 속삭이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느꼈던 게 이 감독님 데이비드 오 러셀이라고. 네. 데이비드 오 러셀. 예, 이런 풍의 어떤 그러니까 말이 많은 네.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연출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연극적이면서 이런데 이분이 주로 묘사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 뭐냐면은 우리의 중하류층 가족 있잖아요. 네. 아주 교양이 높지 않고 중산층의 어떤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약간 기만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중하류층의 가족들의 그 젠체하는 가족. 막장 행태. 젠체가 아니지. 여기 젠체가 어디 있어. 다 막장이지. 그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네네. 완전히 옛날에 이제 80년대 우리 세대의 엄마들이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크, 로코코풍 소파 사서 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허위 의식 같은 거 있잖아. 딱 중산층에.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끼리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그 형도 변호사고 네. 얘도 이제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보조교사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친구도 그렇고 딱 괜찮게 산단 네네.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 보면 되게 교양이 없잖아. 난 되게 웃겼던 장면이 아내가 그 인테리어를 자기 독재를 하면서 자기 네.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벽에다가 아이팟 충전기를 하잖아. 방마다 아이팟 충전기를 하면서 아이팟을 들을 수 있도록. 자 아이팟 충전기도 있어요. 당장 아이팟을 꺼내서 여기 꽂아봐요. 저 아이팟 안 쓰는데요. 근데 더 웃긴 건 그거잖아.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게 해놨었는데 왜 근데 화장실에 와서 듣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웃기잖아. 결국 이런 거잖아.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 근데 이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되게 말이 많고 행동들이 다 부산스러워요. 네. 다 자기한테 꽂힌 게 있어요. 남주는 아내를 되찾는 게 완전 꽂혀 있고 남주의 아버지는 불법 도박에 꽂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 꽂힌 거는 이상한 징크스, 자기만의 미신이 있어. NFL 미식축구에 돈을 걸죠. 이 경기를 행운의 부적.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같이 경기를 보면 이긴다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없어. 아들을 이제 삼고. 그러니까 아들을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경기 당일날 경기 당일날 사랑해 경기할 때만 경기 당일날 자기 옆에 앉히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 남주의 엄마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화해시키는 것밖에 관심이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막장 이제 되게 리얼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만 쓸 뿐이지 이게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네, 약간 진짜 안절부절하는 맞아요. 엄마와 그리고 아무렇게나 구는 남자들. 막 그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구는 남자들 그 사이에서 왜 이 가족이 서서히 균열이 가버리잖아요. 균열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족이니까 이제 같은 자리에 모여야 되니까 엄마가 자꾸 풀칠을 하려고 하는데 안 붙어.
종효야 붙지 그게. 지금 이 영화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상태가 다 안 좋아요. 상태가 다 안 좋아서 누가 날 미치게. 그러니까 서로 남들 이상하게 때문에 경쟁을 하고 미치겠는데 있잖아요. 자기도 남들을 미치게 하면서 서로 갉아먹고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이게 되게 한국적인 풍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한국적인 게 아니라 가족이란 게 이런 거 같아요.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 인류 보편적인 거지. 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꽂혀 있는데 여주는 섹스에 꽂혀 있다가 남주를 만나는데 갑자기 남주에 꽂혀버려요. 이유도 없어. 뜬금없이 오늘 할래요? 막 이래. 근데 만난 지 한 몇 분 안 그러니까 됐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은 다 했던 걸 것 같아. 이미 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처음 보는 남자니까 이 사람들이랑도 자야지 했는데 근데 남주가 남주가 그게, 거절하니까 갑자기 울면서 따귀를 때려. 실연의 상처를 안고 몇 분 만에. 아니야.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난 그 때렸던 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남자가 이제 와이프랑 헤어진 상태지만 자기는 계속 와이프를 찾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하잖아. 둘 다 결혼 반지를 안 빼고 있거든. 여자 주인공 나도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왜 상처줄만 막 하잖아요. 그쪽은 죽었고 나랑은 상황이 다르지 하니까 그 여자가 그때 안고 울더니 뺨을 팍 치거든. 그건 난 좀 달라. 그래서 시련의 상처가 아니라 아픈 데를 마음 했는데 왜 감히 죽었다고 얘기해? 이거지. 아니 난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재밌죠. 재밌는데 나는 이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맞아, 이 감정이 좀 맞고. 나는 근데 사실 영화가 엄밀히 말하면 여주가 언제 남주를 사랑했는가가 사실 말하면 되게 불명확하게 묘사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은 좀 난 개인적으로 미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그 캐릭터로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꽂히면 그냥 어떤 거 뭐 섹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 강박적인 인간들이 나오니까 여주가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남주가 조깅할 때마다 조깅도 네. 쓰레기 봉다리 뒤집었으면 조깅하잖아. 왜 그러니까 이게 땀복인 거잖아요. 땀복 직접 제조해서. 남주가 조깅할 때마다 찰지게 쫓아다니잖아. 근데 진짜 잘 쫓아다니더라. 잘 뛰더라.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타인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 보니 그걸 영화적으로 묘사해야 되는 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화적으로 뭐 무슨 카메라가 쫙 들어가면서 데스티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연출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걸 묘사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리얼리티가 넘치는 영화에서 내가 이 순간 쟤한테 사랑에 빠졌다는 걸 말하거나 묘사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덱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캐릭터가 묘사가 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문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뭉갰다. 거예요. 뭉갰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두 캐릭터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남자는 끝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상이란 게 뭐냐면 자기 기준에서 정상이었다라고 자기가 자기 기준에 생각했던 그때로 다시 복원하려는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 같은 정상인 게 이 사람 생각 기준에 뭐 새로운 와이프의 외도를 알기 전. 근데 결혼을 하는 뭐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네. 치면 그럼 새로운 여자를 만나든가 뭐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나는 그 자기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정상성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거와는 상관없이 다시 원상복귀 시키던 이 감정이 되게 강박적이잖아요. 미쳐서. 그게 정상이 아니지. 그 자체 정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복원하겠다는 거죠. 그저 그냥 되게 집요하게 어떤 이거를 고쳐서 픽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픽스 모르겠고 그 사이는 다 개무시. 다시 원상 복구 그냥 그대로 그 뭐랄까 다시 턴백하겠다는 건데. 그 문제가 많은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것만 하면 돼. 그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 문제 해결에만 꽂혀서 우리가 함몰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여자 주인공은 미친 듯이 자기 파괴를 해가지고 아무나 자고 남편이 없어진 그 허함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캐릭터적으로 재밌는 게 이게 로코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절한 거리두기와 몰입도의 그 긴장 상태거든요. 네. 내가 몰입이 되긴 돼야 돼.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캐릭터는 몰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영화는 홍상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홍상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리두기가 돼 있잖아요. 홍상수 영화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창동 영화예요. 그렇죠. 거리두기가 돼서 이분들에게 내가 몰입한다기보단 이 사람을 내가 관찰하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게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그 어떤 그 아이고 둘이 뭐 어떻게 하네라는 재미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건 그 캐릭터를 과감하게 가져다 쓰면서도 몰입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해냈다. 그런 류에서 캐릭터의 어떤 나는 약간 로코의 신기원 왜냐면
거의 극혐에 가까운 미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거를 써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현실 세계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그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보고 싶지 않고 어. 같은 게다가 자리에 있기 싫죠. 이렇게 글 써갔을 때 바로 제작자한테 까일 글 있잖아요. 까일 시나리오. 누가 이런 걸 좋아하냐 이거지. 아니 이쁘고 잘난 애들이 사랑해도 볼까 말까 한데 미친 것들이 나오는 지금 걸. 뭐 정신이 나간 사람들끼리 이러고 사랑한다. 게다가 각자도 웃긴 게 왜 우리 사회적 편견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을 묘사할 때 성적으로 예쁘다. 네. 남자 주인공을 묘사할 때 이미 그 강박적으로 여주인공 말고 딴 여자를 강박적으로 딴 여자에 대한 그 원래 자기가 생각 네. 그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가진 징그럽잖아요 진짜. 네. 이런 아 거가. 그리고 거기다 폭력 성향도 있어요. 폭력성도 있고 막 울컥울컥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끼리 모을 순 있지. 예를 들어 그 박찬욱 감독님이 옛날 저기 뭐 비랑 임수정이 나왔던 것처럼 네. 같은 사이보그 그냥. 사이보그잖아. 근데 미친 사람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의 스테레오타입에서 가장 그 정반대의 길을 거는 그런 진짜 가장 날 서 있는 캐릭터들 진짜, 모아놨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미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미친 짓을 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계속 여자와 헛소리를 하고 한 명만 쫓는 남자를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보통 이렇게 성적으로 해픈 뭐 사람이다 하면 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가 나랑 잘래요. 그러니까 이미 주인공한테부터 그걸 시작하면서 시전하면서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만 따로 뒤에 집을 지었기 방이 때문에 있으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뭐 있다 소리 하면서 그리고 둘 다 경제적으로도 음. 부모님들한테 얹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특히나 굉장히 이거 되게 웃긴 장면이잖아요. 이 나이 먹고 그리고 풋풋한 20대들도 아니죠. 맞아요. 지금 어차피 둘 다 유부남 유부녀잖아요. 네. 미망인이지만 한 네네. 명은 그런 것도 굉장히 참신하죠. 참신하다기보단 뜨악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설정상으로는 뜨악한 설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젊은 네. 남녀가 어쨌든 간에 그런 류의 편견 속에서 그래도 본인들은 굉장히 코어가 괜찮다라는 걸 외부적 조건으로 변명해 준단 말이에요. 인생 고락을 좀 해본 어. 사람들이 근데 외부적 조건이란 건 뭐냐면 우리 편견을 크게 거슬리지 않는 거. 그게 주된 주제가 아닌 이상은 크게 모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뭐 삼순이가 뭐 섹스 강박증이거나 현빈이 아무리 옛날에 그 여자친구를 못 잊는다 그래도 이렇게 강박적으로 막 걔랑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정여원을 그리워해도 그 정도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면 찾았지 벌써. 근데 그런 정도 아닌데 그런 류의 그 굳이 두 여주와 남주가 잘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굳이 극대화시켜가지고 심지어 몰입까지 방해할 정도의 어떤 근데 그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푼다. 그러니까 네. 이 장애를 넘어야 되잖아요. 네. 장애가 인간 자체야. 사람들이 장애를 넘고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죠. 외적 조건이 이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틀려먹었어 둘 다.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버무려서 영화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보는 내내 계속 피식피식 웃으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고 배우들의 연기력이라는 게 좀 더 많이 달려 있는 네. 연출이나 어떤 미스테리나 서스펜스 쪽으로 연출력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샷 플랜을 많이 짜는 영화가 아니라 네. 배우들의 디렉션에 집중한 영화다 보니까 배우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이 맞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데이비드 로셀의 이후 영화들에 이 배우들이 계속 나와요. 브래들리 쿠퍼랑 그래, 브래들리 쿠퍼랑 제니퍼 로렌스랑 로버트 드니로라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다 역을 갈아 끼면서 나와. 계속 이렇게. 이번에 여기 끼우고 이번에 여기 끼우고. 근데 그런 느낌 나잖아요. 왜 영화 볼 때 어떤 영화는 그 영화를 보면서 현장에서 되게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합이 맞는 느낌이 딱 맞아요. 들잖아. 자기들끼리 되게 지금 몰입해가지고 재밌는 거야 지금. 그게 현장성이라는 그 측면. 사실 근데 그거는 감독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게 하려고 해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배우가 어쨌든 네. 해줘야 되는 그 현장의 분위기 약간 우연과 운이죠. 그렇게 운과 그런 그 것이 합이 맞아야 맞는 되는데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서사에서도 그런 걸 이제 잘 해내는 거죠. 이 사람. 네, 로버트 드니로가 그 도박 얘기하면서 조금 막 짜증내면서 막 얘기할 때 있잖아. 너 왜 여기 네네네. 안 오냐는데 저 역할에 진짜 함몰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니퍼 로렌스의 그 미친 연기 있잖아요. 네. 그 광년이 연기 있잖아요. 근데 그 제니퍼 로렌스가 이렇게 약간 난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한국적이야.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외모도 한국적이라는 좀 그런 느낌을 느낌 나고. 받았는데 왜냐면은 그게 이제 다른 외국 배우들이 연기할 때 이 정도까지의 몰입감으로 약간 엇나간 정도 있잖아. 자기 수준에서 좀 더 왜 왜냐면 헝거 게임에서도요. 마지막에 자기 이제 모든 게 변해버렸다라는 걸 알고 눈물 흘린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에서 보면은 보통 여주라면 특히 미국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는 장면, 특히 그건 또 되게 좀 약간 트렌디한 영화 있잖아요. 약간 10대들이 많이 보는 약간 네네네. SF 그런 건데 우는 장면에서 눈물 콧물이 다 나와. 근데 사실 그런 거 이게 다 자르잖아. 우리로 치면 그쵸. 그런 거잖아. 김유정이나 김소연 같은 어린 여배우가 주인공이었던 그런 예쁘게 울어야지. 예쁘게 울어야 되는데 콧물이 막 코에서 막 흐르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게 뭔가 과몰입을 해버리는 쪽으로 쭉 나간 되게 난 그게 좀 한국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약간 무서운 느낌이. 왜냐면 한국에서의 그 영화들이 보통 가다 보면 주인공들이 몰입하면 그런 순간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뭐 전도연 배우라든가 김윤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어떤 연기를 할 때 훅 들어가는 거. 근데 외국 영화에서는 그 우리나라는 정도까지는 가요도 아니더라고. 1절, 2절 절정부에 들어가면 그 노래에도 어떤 그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이를 한번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니퍼 로렌스는 굉장히 나는 미국 영화에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그런 하이를 치는 거를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흔치 않았다. 외모도 흔치 동양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니퍼 로렌스가 하는 연기가 되게 친숙한 거야 진짜. 맞아요, 우리한테. 친숙해. 그러다 보니까 더 귀여운 거지. 한국 남자들이 보기에는. 브래들리 쿠퍼도 너무 잘생겼어요. 저 원래 이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이런 배우들이 외모가 평범했으면 이 영화를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로코의 한계이자 조건이기도 한데. 아니지 나는 한계를 아니라고 생각해. 어느 왜냐면 정도 외모는 내줘야 돼. 어느 쪽이나. 안 된다 해도 스토리 때문에 막 더 반짝하고 귀엽고 요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잘생겼을 땐 좋아요. 나는 연기 디렉션이 재밌었던 게 사실 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브래들리 쿠퍼가 약간 비열상이잖아. 네. 그래서 브래들리 쿠퍼 특유의 그 말투에서 나오는 그 있어요. 비열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사가 되게 잘 붙잖아요. 예를 들어 막 얘기하다가도 계속 강조야. 난 널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레즈비언 얘기할 때 진짜 하면서 동굴 남자의 그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남충에 남자의 그 살짝의 밑바닥이 살살 드러나면서도 이 남자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게 적절히 무화가 되는 아주 절묘한 얼굴형을 가지고 있달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2012년작이고 좀 이따 얘기한 500일의 썸머 2009년작이거든요. 네. 근데 500일의 썸머에서도 썸머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자도 만났다는 씬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약간 거기서 동공지진이 나와요. 약간 이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 여자친구가 전에 만난 사람이 여자가 있어? 약간 이거가 주는 그 뭐랄까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나 봐. 뭐 그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하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보다는 그쪽 문화는 좀 더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있나 봐. 둘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로코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굉장히 반복적인 틀에서 어떤 걸 입히느냐인데 이거는 지금 강렬한 캐릭터성을 입혀서 지금 이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죠. 캐릭터를 바보같이 만드는 걸로 캐릭터를 상태 안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한다. 요게 지금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 왜 시대성을 반영한다는 게 아까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분들이 잘 연기했고 잘한 건 맞지만 그리고 그들이 잘생기고 이쁘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의도가 잘 먹혔다라는 점에서 그죠. 이제 우리 시대가 계급성에서 좀 더 범주를 넓혀서 자기의 고민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대가 강박적이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정상적인 멀쩡한 가장들과 멀쩡한 아버지와 엄마와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친숙함을 왜 느끼겠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괴한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팀버튼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지 되게 한국적이라 느낀 이유가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트럭으로 있거든. 우리가 이게 익숙해진 시대인 거예요. 이런 강박이. 굉장히 뭐 말로만 치면 이 사람들의 언어, 리터럴리 이 사람들 안의 언어로 미친놈과 걸레가 만난 거지만 그게 과연 옛날처럼 용인될 수 없는 이런 게 어떻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내 주변에 있는 거라는 거를 반영해 준다는 거지. 근데 시대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장기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 네. 전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관객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내려갔다는 거지. 그리고 관객들이 아까 그 오만과 편견 시대라고 그러면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일단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어떤 드라마가 신데렐라 스토리가 좀 더 강렬했던 이유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멀지 않아. 나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 희망. 근데 이제 이게 이 상태로 갈 것이다라는 게 우리 시대 정서잖아요. 우리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있는 사람들이지 공중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고요. 낙관이라는 게 내가 이대로 하면 잘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시바스리가를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 정서는 이 상태로 갈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투명 사다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사람들이 알게 된 시대를 그렇죠. 산다는 거죠. 바로 그 시대의 연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 연애물이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 사이 계급이 어딨어. 둘 다 진짜 두 사람의 바닥을 쳤잖아요. 이 두 사람의 장벽은요 본인들 스스로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의 광기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이 광기를 좀만 자제하면 모두와 잘 지낼 수 있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렇지. 왜냐면 주인공의 아버지는 실직해서 도박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 코미디물이다 보니까 또 도박은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근데 도박이 막 불법 이런 거 아니고 경기에 이제 돈을 거는데 주변 사람 돈을 같이 걸어서 본인이 하고 배당해주고 뭐 이런 거 탈법이지, 있잖아요. 탈법. 그렇지. 왜냐면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왜 그 사제총을 만드신 분한테 경찰이 돌아가시는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 되게 횡설수설 약간 정신분열에 가까웠잖아요. 그분이.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시대라는 거지. 근데 그분의 삶의 형태를 뭐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어쨌든 가난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강박이라는 건데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코미디로 풀고 그랬지만 사실 그 그림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엇나간 사람들끼리 자기만의 강박과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거나 연애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얘기를 장르가 로맨스 코미디니까 그런 코미디였기 거지.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갔을 뿐이지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반영하고는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자, 이 주인공들은 상태도 안 좋게 자꾸 그 헛소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는데 이 강박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시간으로 치환해서 차원을 치환해서 풀면은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 갇혀서 6년 7년을 공무원 시험에 붙겠다고 그 구도자의 길, 고난의 길에 수행을 하잖아요. 이것도 강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강박들이 어떤 그 개그적인 캐릭터로 치환이 돼서 좀 표현이 된 그런 시대적인 측면 같은 거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나는 이게 왜 재밌었냐면 난 특히 중간에 남자가 되게 안 됐던 게 노래 나올 때 순간 좀 공황 딱 걸리잖아요. 근데 진짜 불쌍하잖아요. 막 특히 왜 우리 또 남자니까 더 그런 게 중간에 왜 길거리에서 한복판에서 왜 여성분이 이 사람 나 뭐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부터 나 지금 치아 만드는 순간 있잖아. 근데 그 순간에 공황까지 걸리니까 난 순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야. 거기다가 왜 그 경찰 되게 비호감이잖아. 나 스토킹 그 새끼가 자꾸 나타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가지고 쫓아다니나 봐 진짜. 그랬더니 걔 또 깨알같이 터미의 부인인가요? 그랬더니 바로 작업 가잖아. 맞아. 정말 쓰레기잖아. 진짜. 그 보면서 너무 안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이 되게 안 됐잖아요. 근데 난 이 영화가 아까 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좀 결여돼 약간 놓쳤다라고 생각되는 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맹점을 생각해 그 부분 때문에 뒷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둘이 무언가를 같이 하는데 결심하는 순간에서 어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부딪히는 순간이 잘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미 서로가 서로의 진심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서로의 병증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죠. 아빠의 일장연설로 해결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시나리오 원문 보잖아요. 영문 보면은 원래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사를 쓸 때 한 2줄 넘어가면 불안을 느껴요. 왜냐면 이거 긴 거 아니야? 3줄. 이건 진짜 누가 듣지? 일장연설 이거 누가 읽지인데 그게 몇 줄이냐면 6줄인가 7줄인데 그것도 들려 대사가 장난이 길어. 그래서 나는 보면서 이게 진짜 정신병적인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나는 그게 이 시나리오의 약간 미스라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매조지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굳이 그걸 일깨워줘가지고 얘가 달려간다 이거지. 나는 이게 조금 너무 어거지 봉합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좀 더 앞에까지 그랬으면은 좀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부딪혀서 그 안에서 무언가 알아야 되는데 얘기가 다 끝났잖아. 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 일종의 무리수라고 나는 그리고 봤거든. 이미 그러니까 나는 편지를 갖고 있었잖아. 나는 그래서 그 촬영 현장의 즐거움이 이해가 되는 게 영화를 참 즐겁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참신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또 쉽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농담이지만 이건 농담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우리랑 술 자주 먹는 우리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야? 아버지가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사랑을 파악해. 이거 뭐 가부장제의 사랑이야? 이거야말로 가부장제의 사랑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영화를 기존의 로코의 틀에다가 캐릭터 바꿔서 쓱 넣어서 이렇게 슥싹 만들어내서 그쵸. 즐겁게 쿵쾅쿵쾅 만드는 거 있잖아. 딱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아무리 너무 강강강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을 부딪히는 순간까지 묘사기가 이벤트적으로 시간적으로 무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한계가 좀 있다. 네. 좀 그래서 대사로 조금 퉁치고 아쉽다. 가는. 대사로 퉁치고 심지어 그 대사도 대사로 퉁칠 수 있는데
그게 주인공들이 여태까지 부딪혔잖아. 네네. 그럼 그 주인공들끼리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대사를 퉁치다로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개입해가지고 너는 지금 놓치고 있어. 갑자기 현자야. 이 사람 어른 말 그전까지 들어야지. 이 사람 그전까지 그리고 딴 사람들 말안 듣고 주인공은요. 도박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주인공은요. 그 전까지 아버지 말 듣지도 않았어. 맞아. 그때 딱 들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류의 설정.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원래 현자였거나 원래 아버지 말을 잘 듣거나 그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거기를 그렇게 끝내려고 퉁쳤다라는 게 거기가 이제 전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고 이런 사람이면서 엉성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솔직히 그러니까 엉성한 거 모르고 찍은 것도 아니고 어때 하고 알아, 딱 찍는 알아. 거 있잖아. 근데 뭐 어때 내부적으로 하고. 솔직히 우리는 이제 영화적 증거로만 보자면 그런 거잖아. 이거 아버지가 이런 말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냥 돈을 땄기 때문이야. 기분이 좀 좋아서. 마침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거든. 왜냐면 그 전에 티파니 되게 디스했잖아요. 네. 걔도 이상한 애야 이러면서. 걔랑 놀지 말라면서. 여주 이름이 티파니입니다. 네. 이상한 애 그랬는데 왜 그랬어? 티파니 말 들었더니 돈 땄잖아. 티파니가 이제 부적이거든. 티파니가 중간에 한번 얘기하잖아. 내가 부적이다. 그렇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며느리를 아빠가 들여서 영원한 부적을 만들어야겠다. 방금 대표님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 그것도 개그적으로 좀 넣어주던가.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개구적으로 차라리 넣어줬으면 뭐가 산다는 거지. 아빠가 너무 쉬워. 널 며느리를 삼아서 나의 영원한 부적으로 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전극에 나왔던 로버트 드니로로 나와가지고 맞아. 근데 갑자기 또 되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죠. 영화의 결핍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슬렁슬렁 만든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렁슬렁 만든 영화에서만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그 즐거움, 그러니까 그 똘끼 그런 아쉽지만 것도 있다는 거지. 영화 전체 예를 들어 그 네, 부분 즐기기에는 충분하다. 앞에 둘이 들어가는 지점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지점이 되게 엉성한데 거의 대충 찍었는데 거기를 네. 중간에 이 두 캐릭터들이 붙이는 그 흥은 정말 좋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 저는 중간에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그 아빠랑 도박을 해서 잃는 그 친구 있잖아요. 네. 랜디 네네. 씨가 되게 좀 불편했어요 보는데. 그러니까 그 잃는 것도 뭐 도박하고 판을 키우고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자꾸 엄마를 한 2번 정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만나서 오늘도 아름답네요를 하는데 그냥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끝나자고 자꾸 이 아저씨가 그 엄마한테 자꾸 서치를 한다. 접촉을. 그렇지, 그럼 아빠가 하지 말라고 이래. 다음에 또 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뭐랄까 어떤 교양이라는 게 일도 없고 남의 마누라를 그렇게 자꾸 만졌어. 근데 이런 교양이란 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좀 애정을 가지고 관객들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 그런 게 이제 잘 만든 거죠. 또 그런 차원에서는 고수들이 만든 건데 그래 놓고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인 결합 문제 네. 그런 건 좀 그렇죠. 하지만 뭐 즐기기에는 부족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지. 왜냐면 내가 여기에 이런 아까 그 시대상을 반영한 이런 캐릭터가 넣었다라는 건 난 이 로코가 여기까지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초고 그런 의미로 이 영화가 좋았어요. 실제로 즐겁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죠. 그게 좀 더 완결이 잘 돼 있으면 진짜 영화가 정말 아까 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처럼 어떠한 교범으로 남았을 것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쉽다.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뭐 즐겁지 않은 영화라면 아쉽지도 않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실버 라이닝 플레인북 저희 셋 다 재밌게 본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무려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무려 21세기 최고의 로코라고 극찬한 500일의 썸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년밖에 안 됐는데. 예, 무단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